재건축 아파트 바닥 쳤나? 애들이 바닥 치고 있죠. 재건축 아파트들이 바닥을 쳤는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 자, 그러면서 강남 재건축 집값이 20% 내리자 팔렸다. 바닥 다졌나? 지난해 고점 대비 최대 20%가량 값을 낮춘 급매물 거래가 일각에서는 이번 급매물 소진으로 집값이 바닥을 다진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주택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해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절세형 급매였으니까 이제 6월 됐으니까 안 한다. 6월까지 양도세 절세 매물 나와 있고 또 12월까지 양도세 절세 매물 남아 있고 장특공제도 생각하는 절세 매물도 아직 나와야 되는 상황임에도 벌써부터 가격 띄우려고 이제 끝났다. 급매물 이미 끝났고 다시 올라갈 거다. 바닥 다졌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한파에도 재개발 재건축은 여전히 인기다. 그러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 공공택지보다 입지가 우위다. 원래 좋은 지역부터 지어놓고서 이제 공공택지는 지어질 때 다 지어지고 나서 뭐 요 바깥쪽에 이렇게 짓는 건데 여기를 부수고 다시 지으니까 입지상 좋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여전히 인기다. 그러면서 이 단지들이 청약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장래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단지들 분양가 상한제랑 전매 제한이 눈앞에 있으니까 6월에 분양 밀어내기가 본물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 좋고 밀어내기 분양이 본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6월에 분양 받아라.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7월 29일 민간특지 분상제 그리고 8월에 전매 제한 들어가니까 그 전에 6월 또는 7월 말까지 완전 말은 아니고 한 분상제 들어가기 전까지 미리 분양 받아라 라고 심리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외에도 이야기 달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분상제 시행되면은 가점 올라가니까 분양 못 받을 거니까 30대들 지금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30대들은 잘 모르니까요. 예전에 리먼 때 그때 20대였으니까 그때 분상제 시행되고 했을 때 그때 부동산 시장을 모르는데 그 당시에 조금만 지나면은 서울 지역에서도 30점 40점으로도 충분히 당첨 가능한 가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가면서 지금 분양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거래량 어때요? 회복되고 있죠. 대치 음마 아파트 이런 이야기들 퍼지면서 대치 음마 아파트 지금 뭐 1월에 2건 2월에는 요거는 자금 출처 계획서나 특사경 때문이니까 그 다음에 3월에 2건 이랬는데 8건 15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 상황이다. 잠실주공 5단지 또 대표적인 재건축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2월 예외하고 1월 3월 4월 5월에 7건으로 조금 줄었지만 아직 신고 안 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자, 하지만 재건축 보면은 어때요? 일단 부담금이 있죠. 평균 재건축 부담금. 그러니까 사면 끝이 아니다. 부담금 더 해서 해야 되는데 20단지 평균 3억 6천 정도 필요하고 특히 강남 4구의 경우는 4억 3천, 4억 4천 정도가 더 필요하다. 기타는 1억 4천 정도의 부담금이 예상이 된다.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재건축하면은 그냥 새 아파트로 바뀌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구축이 조금 더 넓게 신축으로 바뀌면서 요만큼 추가 물량이 나오니까 무조건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만큼의 추가 물량 나오는 거에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뭐라 그래요? 손해가 박심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 지금 요새 나오는 거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비례율이 하락하고 비례율이 낮아지면 조합원 분양가를 구성하는 권리가액도 떨어져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계산했던 것보다 분담금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 염두에 둬야 되죠. 특히 저희 몇 번 적용도 했고 저희도 몇 번 이야기했던 그 맛동산 카페 뭐라 그래요? 일반 분양분의 비중이 큰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일반 분양가 하락에 따른 손실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 자칭 재건축 전문가죠. 그런데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나 기존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변화하면서 얻는 재산상의 이득은 더 크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사람이 얘기해준 게 뭐예요? 어떻게 따지면 팀킬이죠. 둔촌주공 손해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죠. 그 가격에 해도 손해 아니다. 분상제 해도 손해 아니다. 그러면은 더 볼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 뿐이지 손해가 아니었다는 거죠. 플러스로 분양가 상한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면은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물량 결국 안 나와서 조합에서 안 하려고 해서 공급 부족이 난다. 그 말은 거짓이다. 조합이 안 해서가 아니라
멸실 조절하려고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를 강화해서 재건축 덜 부수고 추후에 들어오는 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허가를 내주느냐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가 지금 내고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죠. 지금 헬리오시티 아직도 등기 안 나오고 있죠. 등기 지연에 집단 소송 들어갔다. 이 등기가 안 나온 이유가 뭐예요? 입주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 500에서 900. 집값에 비하면은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돈은 아니죠. 500에서 900이 갑자기 더 들어간다는 거. 보통 좀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한 2배,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한 3배 정도 금액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못 내겠다고 집단 소송 거는 거죠. 등기 지연돼서 팔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분담금이 들어가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지금 비싸게 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기다 추가로 뭐가 있어요? 지금 재건축 아파트에 저등사자가 도래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올해부터 본격화 한다고 그랬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 업무 처리 지침 요거를 어제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했고, 그러면서 처음에 제초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재건축했던 아파트들 이제 그 환수이익 토해내야 된다. 이게 예전에 한남 연립 재건축 조합이 그 헌법 소원을 걸었는데 작년 말에 합헌 났잖아요. 이것이 이제 부과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부과된다는 건데, 재건축 아파트들을 비싸게 사면은 분담금 다 내고 초과이익 환수제 다 내고 그래도 남는다고 할 수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얼마나 내요?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의 10에서 50%. 이거 그렇게 금액 크지도 않죠. 1억인가 1억 천 넘으면 최대 50%. 물론 50% 다는 아니고 3천만원부터 구간이 있잖아요. 3천만원, 5천 뭐 이런 식으로 구간이 있어서 3천만원까지는 10%고 그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 20%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1억 천 넘어가면 50%다. 근데 지금 거래 살아나고 있다는 재건축 단지들은 어디예요? 강남에 있죠. 생각하고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못 줘도 한 15억 이상은 주잖아요. 그렇게 주고서 생각하는 이익이 1억도 안 되진 않을 거고 대부분 절반은 다 떼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분담금 내, 초과이익 환수제 내, 낼 거 다 내고 아파트 가격도 비싸게 사고 남는 게 있을까요? 적용 대표단지 사업시행인가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거래 많이 나왔던 음마, 잠실 우송 뭐 이런 다 지금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용산, 영등포, 서초 다 대부분 강남 쪽에 몰려있다. 이 단지들은 굉장히 비싼 단지들이죠. 자, 그래서 예시로 얼마 나오냐? 3에서 5천까지. 여기가 최대 200이니까 200에다가 초과 금액의 20%. 그거 더하면 600. 그래서 1억 1천만원 초과하면 기본 2천에다가 초과 금액의 50%다. 여기 재건축으로 2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6,500만 원을 환수를 해야 된다. 재건축 자체가 추진이 바로 되는 거는 이미 비싸고, 그래서 이익이 얼마 안 되고, 이익이 나더라도, 그리고 이미 샀으면은 수십억을 묶어놓고서 10몇 억씩 묶어놓고서 오랜 기간 동안에 해서 10억이라고 그랬죠. 종료 시점에 15억까지 오르려면 꽤 오랜 시간 지났겠죠. 5년만 가지고 있다고 해봐도 연수익 얼마예요? 10억이면 연수익 1%?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겠죠. 거기다 만약 내가 그 주택을 살 때 대출이라도 했으면 대출 이자 내야 되죠. 취득세 내야 되죠. 복비 내야 되죠. 다 떼고 나면 남는 거 있어요? 올해 이미 예시 들어갔다. 한남연립 등 21억 원 부과 하면서 한남연립 1인당 5,500, 정담 여기는 634만 원, 반포현대는 1억 3,500, 송파 문정 6천. 이렇게 추가 부담금이 또 나온다. 분담금 아까 한 4억씩 했었죠. 강남 같은 경우 여기다가 추가 분담금 하면은 내가 아파트에서 주고 사고 여기다가 추가 분담금도 한 5억씩 내야 돼요. 근데 내가 짓는 신축이 물론 일반 분양분으로 얻는 이익도 있을 테지만 그거 다 내고도 일단 내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다. 왜냐면 내 집이 신축으로 바뀌면서 얻는 이익까지 계산하게 되면 그 집을 팔기 전까지는 내가 들어가는 돈이 많을 수도 있다. 아까 둔촌주공 예시 나왔듯이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규제 강화, 경제 위기, 그리고 높은 가계부채 늘 얘기하죠. 규제, 부채, 그리고 경제 위기. 부채 플러스 거품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팍팍 올라줘요. 집값이. 떨어지다가 뭐 지금 하도 호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오른 지역들 서울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 항상 그 보합기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죠. 등하락. 그런 상황에서 재건축으로 얼마나 남겨먹을 수 있겠느냐. 결론. 지금 재건축 사는 이유요? 재건축을 해서 신축으로 살면서 거기서 일반 분양분으로 얻는 이익에다가 추가 분담금 내고 제초한 내고
그러면서 얻는 이익을 노리는 것이냐? 아니죠. 내가 이 가격에 사면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더 바보들을 찾아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급매물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재건축이 지금 사망 선고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저승사자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왜 이런 거예요? 이 가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이만큼의 차익을 보기 위해서 사는 거죠. 하지만 늘 얘기하듯이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 괴리율이 굉장히 크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남일수록 더 심하고 재건축일수록 더 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바보들 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가치는 이 정도다. 남는 이익이랑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재초안까지 해야 되니까 분상제로 해가지고 일반 분양 싸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가치는 재초안 나오고 분상제 나오고 계속 떨어졌다. 그런데 집값만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다가 이렇게 한번 잠깐 내려갔다고 이 괴리율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올라서 사주는 더 바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나보다 더 호구한테 비싸게 팔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둬야 될 건 15억 초과 대출금지, 9억 이상 아파트 매입시 전세대출 환수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지금 경제위기로 인해서 부자들일수록 심리 위축됐죠. 부동산 줄이고 있고 현금 확보하고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다?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데 가격을 더 올리면 수요는 더더욱 감소하겠죠. 더 비싸게 사줄 더 바보가 존재하겠느냐. 앞으로 점점 더 존재하기 힘들어지겠죠. 지금 그래서 재건축 물론 오를 수 있어요. 지금도 기사가 계속 그렇게 유도하면서 부자들 중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죠. 부동산으로 우연히 부자 된 사람들, 특히 무조건 부동산만이 불펜인 사람들, 사업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부동산을 재테크로 했다든가 아니면 주식, 부동산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모아서 부동산만 사는데 부동산 가격이 뻥튀기 되면서 부자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팔고 현금화하고 있다. 그 뜻은 뭐예요? 재건축 시장은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이 이 폭탄 돌리기에서 마지막 바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라는 점 기억하시고, 재건축 오르면은 신축 대장주 오르고 그게 일반 아파트로 퍼져서 중저가까지 퍼지고 그러면서 다시 이끌어줄 것이다. 재건축이 서울 아파트의 상승세를 다시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셔라. 재건축이 항상 시발점이 되는 이유는 재건축은 오로지 투기로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투기 수요들이 다시 입성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낼 일은 없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